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만나 뵙게 된 거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I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영역을 진출하려는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영역과 또 AI가 수행하는 영역에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충돌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 판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플랫폼에서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대역 자주 가세요? 네, 교대역 그 앞에 법원 있는데 네. 교대역 가끔 이제 거기 짬뽕집 맛있는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거기 광고 보면 로톡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배우분이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콩밥을 차려주세요. 너는 콩밥 2그릇. 아, 그건 몰랐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에도 그 광고가 있어요. 근데 2015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변호사회에서 고발을 해서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비슷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변호사 직역에 대한 문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무대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광고와 관련해서 의료 플랫폼이 또 문제가 된 사안도 있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 해요. 세 가지가 다 이제 세무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플랫폼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약사, 세무사, 전문 직종인데 그 앱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직종이나 전문적인 일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편리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세무사님 찾아가는 거나 변호사 찾아가는 거나 뭐 의사 선생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장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이 생겨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각 법률마다 이제 뭐 중개행위라든가 알선행위라든가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지금 충돌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각 회, 뭐 전문가 영역은 뭐 예를 들면 변호사회, 세무사회,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거 그 각 전문가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 차원에서 또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건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내가 준비하는 거는 그런 어떤 다른 전문가 영역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지점이 없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그 부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 변호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런 광고 플랫폼이나 또는 이제 소개 플랫폼, 중개 플랫폼이 나의 앞으로 직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지점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얘기해 볼 건 3.3이에요. 3.3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배우 유아인님이 광고를 하셨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세금을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급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되게 잘 알고 계신데 이제 두 가지 서비스가 주로 이제 있어요. 하나는 셀프 환급 신청 서비스, 두 번째는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라는 건데 환급 신청 서비스는 이제 고객이 자기가 이제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는 근로소득세만 받게 되면 원천징수를 보통 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소득이 여러 개가 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거죠. 주로 이제 고객이 어떤 뭐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제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제 고객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다시 고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실제 입력을 해주고 고객이 최종 신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한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객이 주도적으로 이걸 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세무사에서 고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라는 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 대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주장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플랫폼은 세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거를
대신 환급 신청을 해주는 것 자체가 세무대리행위인데 무자격자가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이니까 세무사법의 위반이다라고 한 가지를 주장을 했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서비스를 했던 게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라는 걸 해줬었는데,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는 세무사님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 경우에는 세무사님들이 직접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자격자는 아니잖아요. 세무사회에서 고발한 내용은 이 세무사님들의 명의를 빌리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 세무사님들이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였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고소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률상으로는 무슨 법이 문제가 됐냐면, 세무사법 위반 한 가지랑 표시광고법 위반이 두 가지로 이제 고소 고발을 진행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한 가지로는 우선 무자격 세무 대리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2020년에 난 게,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 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행위를 한 거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하면서, 그때는 2020년 사건에서는 이 세무사법 위반이 인정이 된 사안이었어요. 근데 요 판결 이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 새로운 사건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제일 될 것 같으세요?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세무대리를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주된 쟁점이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납세자가 이제 직접 하는 것처럼 모양이 꾸며져도, 만약에 이 납세자가 주도자가 아니라 뭐 제3자가 이제 그 신고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요게 이제 세무대리에 해당하고, 이런 세무대리 행위는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하면 세무사법 위반이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무사회 쪽 주장은 사실상 고객이 주도하는 게 아니다.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 세무 환급 신청하는 거를. 그렇지만 이제 플랫폼의 입장은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주체는 고객이고, 우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뭐 세액을 계산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거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요 양쪽 주장이 대립이 됐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장이 아니라 플랫폼 쪽 손을 들어준 거죠. 그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도 약간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일반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었고,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는 결국은 고객이 이제 요청을 해서 계산 자료만 받은 거다. 그리고 고객이 물론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줬지만 주체적으로 준 거니까 여기서의 주도자는 고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라는 거였잖아요. 환급 신청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자기들이 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해줄 세무사님을 연결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환급 신청이 뭔지를 한번 자료로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는 이제 세무사님이 하도록 연결만 해준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세무사회가 주장한 거는 이제 세무사님 명의만 빌렸지 실질적으로는 세무사님들이 업무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이건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 세무사님들이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 업무를 했던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세무사님들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세무사법 위반도 아니고 마치 세무사님들이 직접 하지 않는데 뭐 직접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국세무사에서는 좀 반대 성명을 냈어요. 무혐의 이제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겠다.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고소인과 고발인은. 그래서 그 이의 신청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2020년도에서 처음에 법원이 어디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때는 세무사회 누가 고소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위법한 행위로 인정이 됐어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아마 한 걸로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제3자가 자격이 없는데 대신 해준 것처럼 돼서 그때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됐던 거고, 요게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형사처벌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행위를 한 걸로 되면 이제 플랫폼 운영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불송치 결정이 돼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진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6.3이 네. 신고를 당했던 거는 세무사들이 뭔가 직업
직접적으로 뭔가 자기의 일이 없어질까봐 소송을 건 건가요? 그런 측면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가 3.3의 실제 운영 회사고 3.3은 서비스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대표님이 이제 막 이제 뭐 인터뷰를 이제 무혐의 처분 받으신 이후에 한 것 같아요. 세무사님들이 세무대리 하는 영역하고 자기들 영역은 사실 중복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 대상 자체는 우선 업무 자체는 결국 세무와 관련된 거죠. 뭐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과 관련된 거라든지,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세무대리 신청해서 그분들이 계산해 주시고 하거든요.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서 세무사님한테 제 세무대리를 맡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그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면서 내가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자료 같은 거 이제 뭐 수집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세무사님들께 맡겼던 거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제 세무사님들께 맡기던 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에서 그걸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료 빠짐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무사님들은 자기의 직역이 침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얘기하다 다른 데로 샜는데, 그 대표님은 이제 업무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우선은 주요 이용 고객은 프리랜서일 거다. 근데 프리랜서님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프리랜서가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다니지만 또 택배 기사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배달 앱에서 이제 배달 기사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옛날과는 다르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직접 안 하시는 분들,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 좀 도와드리는 차원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손쉽게 세무대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서비스가 세무사님들의 업무 영역과는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지만, 세무사님들은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장될 게 틀림없으니까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무사회와 이제 3.3이라는 플랫폼 사이에 이제 어떤 법적인 충돌이랄까요? 뭐 이런 법적인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물론 민사는 아니었지만 그쪽에서 고소 고발을 했고 무혐의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적인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되게 비슷한 게 이제 로톡이에요. 로톡은